천왕장과 삼해의 형제 그리고 중원으로의 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영무림 맹주가 된 지 석 달이 지났다. 백가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각지에서 입문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상단들은 앞다투어 물자를 보내왔다. 천왕성은 다시금 옛 영화를 되찾았고 허물어졌던 건물들이 복구되었다. 문도의 수는 200명을 넘어섰고 모두가 한시우와 운초월의 지도 아래 무공을 갈고 닦았다. 하지만 백아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한시우가 물었다. 백아린은 천왕성 성벽 위에서 서쪽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형제,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니요? 마교 말입니다. 연무광이 죽은 후 석 달이나 지났는데 마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백아린의 말이 맞았다. 마교는 복수심이 강한 집단이었다. 4대 호법 중 하나를 잃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도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백가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다. 백아린, 한시우, 운초월, 백무진, 그리고 천동문의 독고련과 독고윤까지 정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무진이 지도를 펼쳤다. 최근 서역 각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흑의를 입은 무사들이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고 곳곳에서 백성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마교의 짓입니까? 독고련이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우가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을 가리켰다. 이 실종 지점들을 보십시오. 모두 천왕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포위하듯이. 백아린이 말을 이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마교는 천왕성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천왕성만이 아닐 겁니다. 한시우가 침통하게 말했다. 마교 교주는 서역 전체를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서역무림 맹주인 백가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초월이 물었다. 먼저 적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백아린이 결단을 내렸다. 정찰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서역의 모든 문파에 긴급 소집령을 내리겠습니다. 백가만으로는 마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님, 모든 문파가 백가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혈사맹은 아직도 형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교의 위협 앞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야 합니다. 백가가 무너지면 다음은 그들 차례입니다. 백아린의 결정에 따라 서역강 문파에 긴급 서신이 발송되었다. 일주일 후 천왕성의 각 문파의 대표들이 모였다. 혈사맹의 새 맹주 혈무진, 사막검파의 사막검왕, 천산파의 천산검선, 흑풍체의 흑풍대왕까지 서역의 모든 세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0년 만의 일이었다. 백가주, 이번 소집의 이유가 무엇이오? 혈무진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혈무천의 동생으로 형이 백아린에게 패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마교입니다. 백아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마교가 서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각지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소? 이것을 보십시오. 백무진이 수집한 정보를 펼쳤다. 실종 사건의 위치, 목격된 흑의 무사들의 수, 그리고 마교의 상징이 새겨진 깃발까지. 문파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막검왕이 중얼거렸다. 마교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정예를 동원한 것입니다. 1000명? 흑풍대왕이 놀라 외쳤다. 그 정도 규모라면 서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한시우가 나섰다. 마교 교주는 이번에 확실하게 서역을 장악하려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가주는 무엇을 제안하는 것이오? 천산검선이 물었다. 연합군을 조직하겠습니다. 백아린이 선언했다. 서역의 모든 문파가 힘을 합쳐 마교에 맞서는 것입니다. 제가 총대장을 맡겠습니다. 잠깐! 혈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총대장? 웃기는 소리 마시오. 당신은 겨우 이류 무공의 소유자 아니오? 무공만이 지휘관의 자격은 아닙니다. 백아린이 차분하게 대응했다. 제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10년간 몰락한 가문을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백가의 이익이 아닌 서역 전체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나 각 문파를 공정하게 대했는지 돌이켜보십시오. 대표들은 백아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백아린은 맹주가 된 후에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소 문파들을 적극 도왔다. 저는 찬성합니다. 천산검선이 손을 들었다. 백가주의 인품과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사막검황도 동의했다. 결국 혈무진만 빼고 모두가 백아린을 총대장으로 인정했다. 좋소.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것이오. 혈무진이 경고했다. 백아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군이 조직되었다. 백가 200명, 천동문 100명, 사막검파 150명, 천산파 120명, 혈삼행 100명, 흑풍채 80명, 그리고 기타 소문파 150명까지 총 1000명의 무사가 천왕성에 집결했다. 백아린은 군을 5개 부대로 나누었다. 선봉대는 한시우가, 좌익은 사막검황이, 우익은 천산검선이, 후방은 독고련이, 그리고 중군은 백아린 자신이 맡았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1000명을 지휘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괜찮소? 이것이 제 책임입니다. 백아린은 확신에 차 있었다. 1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이틀 후 정찰대가 급보를 가져왔다. 보고합니다. 서쪽 사막에서 대규모 마교 군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는 약 1500명, 이틀 내로 천왕성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0명. 백무진이 안색이 변했다. 우리보다 500명이나 많습니다. 수적 우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백아린이 지도를 펼쳤다. 마교가 올 길은 사막로밖에 없습니다. 협곡은 너무 좁고 대로는 우리가 이미 봉쇄했습니다. 사막로에서 맞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막에서 정면 대결은 불리합니다. 대신 백아린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곳 석양협입니다. 사막과 협곡 사이의 좁은 길목입니다. 여기서 막으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양협은 험준합니다. 우리 군도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백아린의 계획은 과감했다. 1000명의 군을 이끌고 밤새 행군하여 석양협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위험합니다. 밤 행군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석양협을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왕성에서 포위당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백아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날 밤 1000명의 연합군이 천왕성을 출발했다. 달빛만을 의지한 채 사막을 가로지르는 강인군이었다. 백아린은 선두에 서서 군을 이끌었다. 운초월이 그의 옆에서 길을 안내했다. 그녀의 천사유영보는 사막에서 빛을 발했다. 저기입니다. 5시간의 행군 끝에 석양협이 보였다. 좁은 협곡 입구와 양쪽의 높은 절벽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진지 구축을 시작하십시오. 백아린의 명령에 따라 무사들이 움직였다. 협곡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절벽 위에 궁수들을 배치했다.
천동문의 독고려는 협곡 곳곳에 독진을 설치했다. 새벽이 밝을 무렵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잘했소. 배가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교가 오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오후 정찰병이 달려왔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약 2시즌 거리. 모두 전투 준비. 배가린의 명령이 떨어졌다. 1000명의 무사가 일제히 자세를 잡았다. 1시즌 후 지평선 너머로 검은 물결이 밀려왔다. 마교의 대군이었다. 선두에는 3명의 인물이 말을 타고 있었다. 모두 붉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몸에서 강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대오법의 나머지 셋입니다. 한시우가 이를 갈았다. 혈마수 연무광은 죽었지만 안마기 선무훈, 동마녀 설무독, 그리고 광마존 뇌무광이 모두 왔습니다. 셋 다 절정고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연무광에 버금가는 실력입니다. 배가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적이었다. 마교 군단이 석양협 앞에 멈췄다. 안마기 선무훈이 앞으로 나와 외쳤다. 백가의 계자식들아, 들어라. 우리 마교의 혈마수 형제를 죽인 죄, 오늘 모조리 피로 갚아라. 마교의 잡것들. 배가린이 맞받아쳤다. 서역은 너희가 발붙일 곳이 아니다. 당장 물러가라. 크크크, 어린 놈이 허세를 부리는구나. 좋다. 오늘 내 놈부터 죽여주마. 선무훈이 손을 들자 마교 군단이 일제히 돌진했다. 쏴라. 배가린의 명령에 절벽 위에 궁수들이 화살을 쏘았다. 수백 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앞줄의 마교 무사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뒤의 무사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진격했다. 동무 발동. 독고련의 명령에 협곡 곳곳에서 녹색 동무가 피어올랐다. 마교 무사들이 동무를 들이마시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까지 독이. 동마녀 설무독이 나섰다.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검은 도끼가 녹색 동무를 밀어냈다. 천동문의 독술이라. 하지만 우리 마교의 독술 앞에서는 어린아이 장난이지. 설무독의 검은 도끼가 협곡을 뒤덮었다. 연합군 무사들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뒤로 물러났다. 한 형제. 알겠습니다. 한시우가 선봉대를 이끌고 돌진했다. 백가의 팔진이 마교 군단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철컹, 퍽, 콰강.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다. 혈전이 시작되었다. 한시우는 천뇌패장을 펼쳐 마교 무사들을 베어나갔다. 그의 장력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그의 손에 쓰러졌다. 크크크, 한시우. 기억하느냐? 안마기 선무훈이 한시우 앞을 막아섰다. 10년 전 내 놈에게 독을 먹인 것이 바로 나다. 한시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선무훈. 그래. 내 놈의 내공을 폐기시킨 것도 나고 내 놈을 유배 보낸 것도 나다. 후회되느냐? 크하하. 오늘 내 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한시우가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천뇌패장과 천왕신장이 융합된 신기가 선무훈을 강타했다. 하지만 선무훈도 만만치 않았다. 안마신공으로 한시우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다. 두 사람의 싸움이 격렬해졌다. 주변의 바위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졌다. 한편 좌익에서는 사막검황과 광마존 뇌무광이 맞붙었다. 뇌무광의 광뇌장은 실로 광폭했다. 번개처럼 빠른 장법이 사막검황을 몰아붙였다. 우익에서는 천산검선이 마교 무사들을 베어내고 있었다. 그의 검법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수정 열세는 명확했다. 마교는 1500명, 연합군은 1000명. 시간이 갈수록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했다. 형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백무진이 외쳤다. 이미 100여 명의 무사가 쓰러졌다. 배가리는 전장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한시우는 선무훈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동마녀 설무독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저 여자가 문제다. 설무독은 후방에서 독술로 연합군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를 막지 않으면 도구로 전멸할 수도 있었다. 초월. 배가린이 운초월을 불렀다. 저 동마녀를 막아주시오. 당신의 운사신법이라면 가능할 것이오. 알겠어요. 운초월이 몸을 날렸다. 천사 유영보로 순식간에 설무독 앞에 도달했다. 운사막의 잔당이로구나. 좋아, 내 일족을 멸문시킨 것이 우리 마교였지. 오늘 내 놈도 그들과 합류시켜주마. 설무독이 검은 독침을 뿌렸다. 수백 개의 독침이 운초월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운초월은 천사완영으로 모든 독침을 피했다. 그녀의 잔상이 수십 개로 늘어나며 설무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뭐야 이게? 설무독이 당황했다. 운초월의 장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설무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이 계집이? 설무독이 본격적으로 독공을 펼쳤다. 만독천라. 온갖 독이 뒤섞인 거대한 독구름이 운초월을 덮쳤다. 운초월은 운사신법으로 도끼를 밀어냈다. 하지만 설무독의 독은 너무 강렬했다. 조금씩 독이 그녀의 몸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안 돼. 이대로는. 운초월이 위기에 몰렸다. 그때 배가린이 달려왔다. 초월. 배가린이 천왕신장의 독공 방어법을 펼쳤다. 그의 몸에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도끼를 정화했다. 아린, 내가 막겠소. 당신은 공격에 집중하시오. 두 사람이 합을 맞췄다. 배가린이 방어하고 운초월이 공격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설무독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마교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마교는 조금씩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라. 배가린이 명령했다. 연합군이 협곡 안쪽으로 후퇴했다. 크크크, 도망치는구나. 마교 무사들이 추격했다. 하지만 그때 콰르르릉. 협곡 양쪽의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졌다. 배가린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다. 크악. 수십 명의 마교 무사가 바위에 깔려 죽었다. 추격의 기세가 꺾였다. 지금이다. 반격. 배가린의 명령에 연합군이 다시 전진했다. 사기가 올랐다. 한시우는 여전히 선모혼과 싸우고 있었다. 200초가 넘는 혈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제법이로구나. 선모혼이 헐떡였다. 한시우도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시우가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천뇌패장과 천왕신장을 완전히 융합한 신기. 천왕뇌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장력이 선모혼을 강타했다. 퍽. 선모혼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내가 패배하다니. 선모혼의 몸이 쓰러졌다. 4대5법 중 둘이 죽었다. 마교 군단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휘관을 잃은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지금이다. 총공격. 배가린이 외쳤다. 연합군이 일제히 돌진했다. 마교 군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마녀 설무독도 배가린과 운초월의 협공에 중상을 입고 후퇴했다. 물러서라. 광마존 뇌무광이 마교 군단을 이끌고 퇴각했다. 연합군은 추격하지 않았다. 모두 너무 지쳐 있었다. 싸움이 끝났다. 석양협은 시체로 가득했다. 연합군은 200명의 전사자를 냈고 마교는 500명이 넘게 죽었다. 배가린은 전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승리했지만 너무 많은 일을 잃었소. 형님, 이것이 전쟁입니다. 한시우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덕분에 1000명을 구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배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연합군은 석양협에서 야영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전사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배가리는 혼자 협곡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린. 운초월이 다가왔다. 그녀도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은 척하고 있었다. 초월. 괜찮소? 괜찮아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아린, 오늘 당신이 절 구해줬어요. 당연한 일이요.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운초월이 백아린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이 소중해요. 이 전쟁이 끝나면 결혼해요. 백아린의 얼굴이 빨개졌다. 정말입니까? 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같은 전투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백아린은 운초월을 꼭 껴안았다. 고맙소, 초월.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고 당신과 결혼하겠소. 약속해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키스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광마존 뇌무광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크크크.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 뇌무광이 사라졌다. 그의 뒤에는 1000명의 마교 증원군이 숨어 있었다.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흘 후 연합군은 천왕성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백가주 만세. 서역의 영웅. 백아리는 환호에 답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교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강한 적이 올 것이다. 그날 밤 백가의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마교는 아직 1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시우가 보고했다. 그리고 마교 본거지에서 증원군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고련이 물었다. 우선 병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백아린이 결단을 내렸다. 서역뿐만 아니라 중원의 무림맹에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중원에요?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중원과 서역은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한시우가 나섰다. 제가 중원 무림맹에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비록 제가 유배당한 몸이지만 아직도 저를 따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한 형제. 백아린이 감격했다. 고맙소. 형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시우는 중원무림맹에 서신을 보냈다. 서역의 위기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중원에서 답신이 왔다. 한시우 형제, 오래간만이오. 서신을 펼쳐본 한시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누구의 답신입니까? 백아린이 물었다. 제 의형제 장무역입니다. 그는 현재 무림맹의 부맹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500명의 정예 무사를. 모두가 환호했다. 500명이면 마교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한시우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직접 중원으로 가서 과거의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지원군을 파견할 명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한 형제는 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백아린이 물었다.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적어도 반년은 걸릴 것입니다. 백아린은 갈등했다. 한시우는 백가의 핵심 전력이었다. 그가 없으면 마교를 막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원의 지원군도 필요했다. 형님. 한시우가 백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석양협 전투에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이라면 제가 없어도 백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중원에서 누명을 벗고 돌아온다면 무린맹 전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교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습니다. 배가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알겠소. 한 형제, 중원으로 가시오. 하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의형제입니다.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입니다. 이틀 후 한시우는 천왕성을 떠났다. 배가린과 운초월 그리고 모든 문도들이 그를 배웅했다. 한 형제 조심하시오. 형님도 조심하십시오. 마교가 다시 공격해올 겁니다. 알고 있소. 초월과 함께 막아내겠소. 한시우는 말에 올라 천천히 멀어졌다. 배가리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린, 괜찮아요? 운초월이 물었다. 배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한 형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 우리가 백가를 지켜야 하오. 네. 함께 지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왕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한시우가 떠난 그날 밤 마교 교주가 직접 서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교 교주 천마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절세고수.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이 백가를 향하고 있었다.